2000년대 초반 고속철도 사업에 뛰어든 중국은 2015년을 기점으로 세계 철도 차량 시장의 점유율 30%를 돌파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고속철도 열사는 우리나라보다 짧습니다. 지난 15년간 중국 정부의 주도 아래 공격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중국 내 고속철 건설 경험을 축적해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것이죠. 주로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태국, 헝가리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고속철 사업을 저가로 수주해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데요. 중국 고속철도 기술의 발전 속도는 놀랄 만큼 빠르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수많은 국내 매체가 떠들썩하게 한국의 고속철 사업을 비판합니다. 날고 뛰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의 KTX는 기고 있다는 헤드라인이었는데요. 세계 곳곳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중국과 일본이 공격적으로 수주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태국의 고속철도 수주 발표를 앞두고 이런 여론은 거세게 일었는데요. 당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일본은 중국보다 낮은 이율의 차관을 제공하고 고속철도 기술을 이전해주겠다는 약속까지 걸었죠. 동남아시아에서 고속철도 사업을 본격화하고자 야욕을 드러내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야욕은 아시아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은 고속철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고속철도 노선만 해도 공사 비용이 680억 달러, 약 7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추가 노선도 줄줄이 예상되던 시기였습니다. 미국 고속철 프로젝트에 입찰한 일본은 입찰에서 신칸센의 강점으로 안전성과 도착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정시성, 낮은 금리에 공사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중국은 원가 경쟁력과 공기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졌다며 어필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대체 뭘 하고 있냐는 비판이었죠. 당시 한국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이 무기한 연기된 후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 표준에 맞지 않는 기술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었죠. 세계 고속철도의 흐름은 전동차 칸마다 엔진이나 전기 모터 같은 동력원을 장착한 동력 분산식 열차로 가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KTX는 맨 앞과 뒤에 2개 전동차에만 동력원을 넣는 동력 집중식이었기에 입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책금융 지원이 부족해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없었죠. 일례로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발주국에 금융을 지원하고 일본 역시 정부가 나서서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고속철 사업 관련 예산을 부담하거나 채무 보증을 할 수 없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게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당시 중국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중국의 고속철 제조기업의 한 연구원은 중국의 기술 수준은 일본이나 유럽에 못지 않다며 중국 철도의 결점이 무엇이냐 묻는 질문에 우리의 결점이라고요? 그 부분은 정말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인데요? 라고 답할 정도였죠.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자 중국이 건설한 해외 철도에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들이 이어집니다. 특히 철도 레일의 마모와 고장에 대해 자체 기술이 없는 중국은 이런 상황에 속수무책이었죠. 또한 중국 국토 내에서 기가 막힌 철도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중국에게 고속철 건설을 의뢰한 국가들은 하나같이 시름에 잠깁니다. 중국이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니 언제 이런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죠. 중국의 고속철 사고로는 저장성 윈저우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가 가장 유명한데요. 230명이 넘는 사상자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사실 은폐로 전 세계에서 논란이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조차 중국 정부의 벼락 때문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짓말을 부정할 정도였죠. 시속 20km로 서행하고 있는 열차를 후행 열차가 시속 100km의 속도로 들이박은 사고였습니다. 이런 사고는 상식적으로 벌어지기 어려운 것인데요. 6km 이상의 안전거리 이내로는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자동 제어 시스템과 관제 시스템이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지 않고선 불가능한 사고라고 말했죠. 중국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자연재해 탓을 하며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사고 후 열차를 분해해 급하게 열차를 땅에 묻었고요. 뉴욕타임스는 중국 철도 당국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하지만 중국의 고속철 자체가 고속철 선진국들의 기술을 빼내 짜깁기 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즉,
중국이 자체 건설하고 운영한다고 자랑한 고속철에 중대한 구조적 결함과 시스템 부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서구에서 제기된 것이죠.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 증권의 애널리스트 히메노 료타는 안정성 문제로 중국이 미국의 고속철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국가철로 그룹의 부채 규모도 문제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들의 부채는 한국 1년 예산의 2배 가까운 무려 921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체 자산의 65.6%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달이 해마다 갚아야 하는 이자만 무려 800억 위안.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도 지적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약 5조 원 규모의 터키 고속철 프로젝트 수주에 박차를 가합니다. 터키는 공화국 설립 100주년을 맞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할칼리 게브제 고속철도망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속철 구축 후 94편성에 달하는 대규모 고속철도 차량 구매 사업 등도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수주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거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국토부와 한국철도기술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건설사를 비롯해 수많은 시스템, 설계와 엔지니어링사가 똘똘 뭉칩니다. 그야말로 최우수 정예가 뭉친 드림팀이었죠. 지금도 국토부는 원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숨가쁘게 수주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정부는 터키 교통인프라부와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 기술력의 우수함을 강조하고 터키 철도기술 자립화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정부 지원까지 등에 업었으니 좋은 결과를 거둘 거라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올해 초에는 국내 첫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가 본격적인 영업 운행에 돌입했는데요. 청량리에서 신경주를 잇는 구간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글로벌 고속열차 시장은 동력 분산식 열차가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 실적이 필수였는데요. 우리도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해외 수출에 한 발 다가서게 된 것이죠. 또한 철도 운영 기술 개발에도 몰두해 고속철도의 본고장인 프랑스 국영철도 SNCF에서 벤치마킹을 오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우리에게 떼제배 기술을 전수해준 나라인데요. 20여 년이 지난 뒤 역으로 우리나라에 벤치마킹을 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특히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시설물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과 모바일 앱의 타임 세이빙 서비스, 대용량 2층 고속열차 기술 등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코레일이 자랑하는 혁신 사례들이죠.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대용량 2층 고속열차는 프랑스 SNCF 2층 열차의 좌석수보다 40% 정도 많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공간 효율성에 감탄했다고 하죠. 벤치마킹을 위해 한국을 찾았을 당시 깊은 감명을 받은 프랑스 국영철도의 사장은 고속철도의 선로 개량을 공동으로 연구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합동 연구는 앞으로 2년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국영철도는 노후선로 개량 사업에 한국철도 방식을 자국에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철도의 우수한 운영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죠. 한국의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가 본격화된 만큼 중국과 일본도 앞으로 바짝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한다면 하는 민족이니까요.